너였다. 지금껏 내가 만난 최고의 문장은 나는 오늘도 너라는 낱말에 밑줄을 그었다. 너라는 말에는 다정이 있어서, 진심이 있어서, 쉬어갈 자리가 있어서, 차별이 없어서, 사람이 있어서 좋았다. 나는 너를 수집했고 너에게 온전히 물들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책을 읽을 때 미소님들은 밑줄을 그으시나요? 저는 최근 바뀐 습관 중에 하나는 책을 읽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밑줄을 긋고 별 표시를 하고 또 기억하고 싶으면 책 여백에다가 글귀를 따랐습니다. 예전에는 종이책 위에 낙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학습지가 아니니까요. 오래오래 보관하는 책이니 깨끗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읽었던 책의 좋은 문구가 어렴풋이 기억나서 정확한 글을 찾기 위해 책을 꺼내면 깨끗한 책 속에서 그 문장을 다시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찾다가 어떨 때는 결국 찾지 못하고 다시 책을 덮기도 했죠. 이 책의 저자인 님태준님의 소개글을 보면 최소한의 삶이 최선의 삶이다. 나는 이 정언을 믿으며 쓴다. 거의 실패하지만 나만의 쓸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삶의 문장을 꿈꾼다. 한때 서정시를 썼으나 지금은 보통의 언어로 생활에 정박해 있다. 세상에 와서 가장 많은 신세를 지는 마음이라는 정체를 알고 싶었다. 관계의 물리학이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마음의 중력을 물리적 상상력으로 풀어냈다면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는 언어의 명도가 마음의 채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둘의 관계를 보정하는 화학식을 찾으려고 온 마음을 다해 썼다. 지난 작품들 덕분에 지금이 있다.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으려고 쓴 그리움의 문장들, 동백꽃처럼 더운 사랑으로 쓴 그토록 붉은 사랑은 여전히 나를 흔들어 붉고 외롭게 한다. 언어의 연금술사들이 많지만 나도 그 직업에 종사한다는 자긍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한 단어, 한 줄,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글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이 책은 1부 사이의 명도, 2부 마음의 날씨, 3부 식물의 빛깔, 4부 글의 채도로 차례가 이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2부 마음의 날씨를 위주로 낭독해 드릴게요. 진심을 알아보는 법. 나의 진심은 무엇으로 진심일까? 너의 정말은 진짜 참말일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정말이다. 정말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예쁘다고 감탄한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믿어달라고 호소할 때, 나는 정말에 악센트를 넣어 말했다. 정말 진심이야, 믿어줘.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할 때도 썼다.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을 넣으면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기도 했다. 쉽게 용서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말이라는 말을 남발할수록
점점 나의 진심이 뭔지 모르게 되었다. 정말이 없었다면 나의 진심을 살피는데 더 애를 썼을지도 모른다. 진심이란 말도 홀로 세워놓고 보면 초라해 보인다. 무수한 친절과 예의로 치장된 관계들의 말 속에서 어느 마음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잘 분간되지 않을 때가 많다. 마음은 너무 드러내도 문제고 너무 안 드러내도 문제다. 그래서 진심은 참 까다롭다. 나의 진심이 겉으로 드러난 정황 혹은 정도를 가리켜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나 식당이나 물건에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된다. 진정성의 농도, 진심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즉, 진심은 일종의 자본이다. 진심의 핵심, 진정성의 요체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양적으로 사용하면 진정성이 된다. 곰탕집이 있다. 뼈를 전기솥에 넣고 서너 시간 고아 맛을 낸 곰탕집이 있고 꼬박 하루 동안 장작불로 고아 맛을 낸 곰탕집이 있다고 하자. 재료가 똑같다면 이 곰탕에 투여된 시간의 차이가 진정성의 농도일 것이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만나주지 않는 사람과 바쁘더라도 흔쾌히 시간을 내주는 사람의 차이가 관계의 진정성을 가른다. 시간이야말로 확실한 진심의 지표다. 오늘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전 재산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가치를 지닌다. 우리 모두는 시간 앞에서 유한한 존재들이다. 내가 가진 시간의 양이 목숨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고 있다는 말은 내 목숨의 일부를 내주고 있다는 의미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내 목숨이 사용된다. 그래서 인생에서 시간은 어느 것에 더 목숨을 소비하고 사용했느냐의 결과를 말한다. 나는 미워하는 시간보다 사랑하는 시간을, 잊으려 하는 시간보다 그리워하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한다. 나를 위한 유익과 즐거움을 구매하는데 내 목숨을 지불하려 한다. 나는 자주 나에게 타이른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으려 목숨을 분산하지 마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내 진심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주어라. 그렇게 진실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해라. 그래야 목숨이 흩어지지 않고 집약되고 축적된다. 그 집약과 축적의 관계를 사람들은 막역한 사이라거나 베스트 프렌드라거나 단짝이라거나 삼총사 등과 같은 말로 부른다. 정말은 정말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은 진심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1순위로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지 않는 목숨에 몰입이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에게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의 진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만큼 진짜가 없고 그 시간만큼 정말인 것은 없다. 시간이 진심이다. 삶에 응답하는 중. 뭐 하는 중이야? 응, 만화책 보고 있어.
뭐 공부하고 있었어? 응, 영어 숙제하는 중이었어. 그 친구랑 어떻게 됐어? 응, 고백받아줘서 연애 중이야. 중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나 동안을 말한다. 임신 중이라거나 잠자는 중과 같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근무 중이라거나 술 마시는 중과 같은 무슨 일을 하는 동안을 말한다. 여럿의 가운데를 뜻하기도 한다. 중은 정말 다양하게 쓰인다. 먹고 마시고 노는 중이라고 쓸 수도 있고, 버티고 힘내고 애쓰는 중이라고 쓸 수도 있다. 이별 중이라고 쓰기도 하고, 다 와가는 중이라고 쓰기도 한다. 이 모든 인생은 와중이나 도중이나 진행 중에 있다. 그 삶이 끝나면 더 이상 중을 쓸 수 없다. 죽음에는 중을 붙일 수가 없다. 입원 중, 수술 중, 회복 중의 반대는 사망이나 영면이지 사망 중이거나 영면 중은 없다. 그래서 살아서 하는 모든 행위는 중이다. 그게 너무 당연해서 중을 생략한다. 생각한다는 생각하는 중이고, 외롭다는 외로워하는 중이고,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중이고, 힘들어한다는 힘들어하는 중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다 과거형이 되면 그동안의 시간이 납작하게 압축된다. 외로웠다는 외로웠던 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리웠다는 그리워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사랑했다는 사랑했던 적이 있었다는 의미로 대수롭지 않게 축약된다. 그 내면이야 어떻건 도중이 생략되면 담담해지고 그저 지나간 일이 된다. 나는 지금 어떤 중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와중인가? 인생이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아놓은 것이다. 길거나 짧게 하는 일이 있고, 느긋하게 하거나 서둘러 하는 일이 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있고, 좋아서 밥을 먹는 것도 있고 하는 일도 있다. 어쨌거나 인생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이므로 그 모든 일이 살아있는 와중에 벌어지는 사건들일 테다. 삶 중에 당신을 만나서 사랑하는 중이고, 당신과 무언가를 먹는 중이다. 밥값을 벌어야 해서 일하는 중이고, 이왕 하는 일이라서 잘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고, 애쓰다 보니 재미도 있어서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다. 친구는 내게 전화하면 뭐 하고 있느냐고 그것부터 묻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거나 만화책을 보고 있다고 대답하면 심심하게 뭐 하냐고 한다. 같이 놀게 나와. 혼자 있는 중에서 친구랑 노는 중으로 바뀐다. 친구 동네에서 친구랑 노는 중에 친구랑 아는 여자애를 만나 첫눈에 반한다. 친구랑 노는 일에 관심이 점점 꺼지는 중이고 그 여자에게 자꾸 설레는 중이다. 모든 게 그렇게 도중에서 시작된다. 누군가는 어쨌거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고 현재 누군가는 같이 사는 중이고 누군가는 헤어지는 중이다. 누군가는 아직도 혼자 사는 중이고 누군가는 막 새로 시작하는 중이다. 어떤 중이건 그 중들이 보태지고 모아져서 살아가는 중이 되므로 우리는 그 중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약간의 상투적인 교훈을 얻으면 된다. 나는
침대에 앉아 이 글을 쓰는 중이고 그 여자애는 내가 모르는 사람의 곁에서 드라마를 보는 중일지도 모른다. 그 여자애는 내가 모르는 사람의 곁에서 드라마를 보는 중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각자 어디선가 살아가는 중이다. 열심히 자신의 삶에 응답하는 중이다. 그 거짓말 정말인가요? 응, 괜찮아. 엄마는 늘 괜찮다고 했다. 끙끙 앓으면서도 그랬다. 엄마의 거짓말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을 테다. 나는 엄마 괜찮아? 하고 묻지 말았어야 했다. 그렇게 물으면 괜찮다라는 말에 달라붙는 긍정의 기운 때문에 괜찮아 하고 답하기가 쉽다. 엄마 어디가 아파? 엄마도 힘들지? 하고 물었어야 했다. 그러면 엄마도 그래 엄마 아파 하고 솔직하게 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일찍 알았을 것이다. 엄마도 나처럼 아플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돈이 뭐가 중요해?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철없이 살 때는 나는 이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다. 무척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다. 모든 일의 결론은 돈이었고 모든 소중한 것들을 지켜줄 때가 많았다. 돈을 좋아하고 돈에 끌려다닐수록 돈의 무서움도 커졌다.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목숨을 끊고 죽이는 일들이 자주 뉴스에 나왔다. 돈에는 행복도 고통도 기쁨도 우울도 없지만 사람들은 그걸 돈의 속성이라고 착각한다. 그건 내 마음 때문이지 돈 때문이 아니다. 돈이 그 모든 것의 조건이고 행복이나 사랑이 그 결과라면 새나 나무나 강아지나 구름이나 별들은 불행한 것인가? 나의 고통과 평온은 내 마음의 원인이다. 돈이 뭐가 중요해? 그러므로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정말이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 마음을 더 믿어보기로 하자. 내가 그 사람 좀 아는데 말이야. 나는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사람을 경계한다. 그 사람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아예 저런 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에 사랑할 수 있다. 속속들이 그 사람을 안다면 좋아 죽을 만큼 징그럽게 사랑하지 못한다. 완벽하게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나도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나라는 인간을 더 알아보려고 시원찮아도 데리고 사는 중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매우 위험한 거짓말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예 가지 않는 것이지 중간이 될 수 없다. 어떻게든 가야 중간에 도달할 수 있다. 중간은 중앙이고 평균점이고 중심이다. 시시포스처럼 되풀이하면서 바위를 밀고 올라가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그곳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중간이다. 중간이라고 보통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큰 코 닥친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이 말은 참 슬픈 거짓말이다. 언제는 가까운 내일이 되지 못했고 밥은 마음을 나누는 여유가 되지 못했다. 그때는 분주함이 관계를 망쳤고 지금은 바이러스가 사이를 갈라놓았다. 늘 적당한 핑곗거리가 우리 사이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생에서 만날 수 있을까?
반성하는 의미로 요즘은 이 거짓말을 좀 세련되게 바꿔서 하고 있다. 나의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주도권을 친구에게 떠넘긴 건 아니니 친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밥 먹자. 언제 시간 돼? 네가 안 바쁠 때 전화 줘. 사랑해. 사랑의 관성을 알아채는 때가 있다. 설렘도 없고 눈빛도 흔들리는데 입에서는 사랑한다고 나간다. 무슨 사정인지 사랑의 신rat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이 현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잡는 말일 때, 아플까봐 이별을 늦추고 있는 말일 때,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린 사랑의 그림자를 본다. 아득하고 공허한 사랑의 발설. 아직은 사랑이라고 믿고 싶은 미련의 잔량. 그 사랑은 거짓말이면서 지독한 연민이다. 잘한다. 엄마 몰래 달고나를 만들어 먹으려 설탕통을 꺼내다 주방 바닥에 와르르 설탕을 쏟았다. 엄마가 잘한다고 혀를 끌끌 찼다. 나는 해죽해죽 웃었고 웃음재로 불기짝을 3개 맞았다. 물론 잘한다는 잘한다가 아니다. 하는 짓이 어처구니 없고 속상한데 잘한다고 칭찬할 리가 없다. 그런데 나는 왜 그토록 잘한다는 소리가 듣고 싶었던 건지 잘한다마저 잘한다로 사랑한다로 바꾸어 들었다. 진짜는 아니지만 위약 효과가 있는 거짓말도 때로 유용했다. 나는 지금도 엄마가 진짜 잘했다고 칭찬한 걸로 굳게 믿고 있다. 엄마, 이만하면 나 잘 사는 거지? 엄마, 나 잘해온 거 맞지? 왜 묵묵부답이실까? 내가 이만큼 살고 나서 이 정도면 되었지 싶어서 겨우 용기 내 묻는데 왜 대답이 없으실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응 한마디가 듣고 싶은데 그 흔한 사랑의 말이 그리 어려울까? 그깟 대답 한마디가 얼마나 비싸다고 외면하실까? 10,000번도 그렇게 확인해 줄 수 있을 텐데 죽고 나면 죽은 자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말도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도 죽고 나면 거짓말이 된다. 확인받을 게 있다면 그것이 특히 사랑이라면 미루지 말고 당장 확인받아야 한다. 어떠한 진심도 소용없게 된다. 영원은 슬픈 거짓말이니까. 마음보다 말이 앞설 때.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난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마라. 난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으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잠언시의 출처는 인디언 유트족이다. 나는 이 시를 가끔씩 되뇌어 보곤 한다. 유트족이 말하는 그대는 자신의 영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이나 힘일 수도 있다. 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말이 나보다 빠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나쁜 말이 퍼지고 한참 뒤에 돌아온 진실의 말이 겨우 오해를 풀어주기도 한다. 나의 말이 나를 앞서거나 나보다 뒤처지지 않고 나와 나란히 걸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하는 것들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는데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습관적인 말이나 표현이 있다. 나는 그것을 유심히 살핀다.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때가 많다. 사람들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말할 때조차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은연중에 드러낸다. 비가 내리는 것을 두고도 각기 다르게 말한다. 식물들이 좋아하겠네. 아,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겠군. 길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퇴근해야지. 정황에 따라 저마다 드러내는 욕망과 정서가 다르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때도 무심코 자신의 욕구를 투영하고 심리 상태를 고백하고 바라는 바를 예언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심하다. 말은 성격이 급하다. 마음을 채정하기도 전에 뛰쳐나간다. 내 기분이나 감정을 나보다 더 빨리 알아차리고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다. 그뿐인가? 상대방의 기분이나 생각을 눈치 빠르게 알아채고 선수치고 나간다.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발설되는 통제불능의 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얼마나 헛헛하고 부질없는 공감과 리액션의 말들이 난무하는가. 가슴보다 말의 속도가 더 빠를 때 말에게 경고해야 한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 너의 영혼이 뒤처질 수 있으니. 나의 이 잠언이 덧붙여 나의 말에게 타이른다. 너무 빨리 말하지 마라. 뒤늦게 도착한 너의 영혼이 진짜 할 말을 잊게 될 수 있으니. 혼잣말은 아프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의 작업실이 텔레비전에 공개됐다. 그가 재미난 걸 보여줬다. 오래된 엽서 묶음이었는데 팬들에게서 받은 엽서가 아니었다. 발신인이 자신이었고 수신인도 자신이었다. 사적인 여행이든 방송 촬영 때문이든 해외에 나가서 짬을 내 자신에게 엽서를 써서 보냈다는 것이다. 일종의 느린 우체통 콘셉트인 셈. 한국에 돌아온 그가 뒤늦게 도착한 엽서를 받는 기분이 어땠을까? 아무리 멋진 곳이라도 다녀오고 나면 밀린 일들에 치여 여행지의 즐거웠던 기억들을 금세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는 엽서를 통해 지나온 곳의 자신과 다시 만나고 있었다. 매우 재미있고 근사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의학적으로도 혼잣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과묵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한다. 의미심장이라는 말. 사람이 산다는 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모든 관계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엄마와 아들, 언니와 동생, 친구와 친구, 연인, 스승과 제자, 사장과 직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정하는 의미는 각자의 자리가 된다. 의미는 목적이고 쓸모라서 의미가 생기는 순간 삶의 길이 된다. 의미가 있으면 사는 것이고 의미가 사라지면 죽는 것이다. 의미가 곧 심장과 같아서 깊은 뜻을 잊지 말라고 의미심장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사랑이 식었다는 말은 의미가 희미해졌다는 거고, 배신당했다는 말은 의미가 더럽혀졌다는 거고, 상처받았다는 말은 의미가 닫혔다는 거고,
숨 막힌다는 말은 의미가 파괴됐다는 거고, 잊었다는 말은 의미를 잃었다는 거다. 몰랐던 것을 처음 발견하거나 없던 것을 발명하면 가장 먼저 이름을 붙인다. 그 명명이 있어야 사물이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비로소 있는 것이 된다. 그 이름이 그것의 의미가 된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 처음 하는 일이 이름을 짓는 일이다. 내가 이름을 붙이면 이제 그들은 단지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다. 반려라는 관계가 생겨나면 강아지와 나는, 고양이와 나는 더 이상 남이 아니다. 의미가 심장을 장착하게 된다. 그래서 산다는 건 의미를 붙이는 일이면서 동시에 붙이지 말아야 할 것에 함부로 의미를 붙이지 않는 일이다. 내가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것에 의미를 두고 관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잘못하다간 서로의 심장을 아프게 만든다. 부여했던 의미를 다시 거두려면 좋아함도 미워함도 그리움도 다 멈춰야 가능하다. 완전히 잊어야 겨우 의미가 떠난다. 그게 쉬운 일인가? 그러므로 산다는 건 무엇에 의미를 두고 무엇에 의미를 두지 않는가를 정하는 일이다. 가까이 하는 건 쉽지만 가까이 한 것을 멀리 하는 건 고통스럽다. 사이를 만들고 틈새에 의미를 끼우는 건 우리의 관계에 심장을 달아둔다는 뜻이다. 의미를 붙일 때 그러므로 심장을 생각해야 한다. 함부로 좋아하지 않는 단호함. 어쩌면 그것이 의미심장의 진정한 정이다. 그 조심하고 아끼는 마음이 흘러들어야 심장이 붉고 단단하게 박동한다. 저는 이 책을 만난 건 2021년 10월 22일 인천 송도에서였어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도착했을 때 서점을 먼저 찾았어요. 이동하는 중 핸드폰에서 우연히 찾게 된 책 제목 때문이었어요. 저는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보았을 때 책 제목도 표지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저는 이 제목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책 6권을 샀어요. 오랫도록 기억하고 싶은 뜻깊은 날,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제 마음의 날씨를 전하는 즐거움을 갖게 해준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 중 기억하고 싶은 문구를 다시 읽어봅니다. 진심을 알아보는 법. 진심의 핵심, 진정성의 요체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정말은 정말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은 진심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1순위로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에게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의 진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만큼 진짜가 없고 그 시간만큼 정말인 것은 없다. 시간이 진심이다. 저는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진심이다 라고 한 줄 정리해 봅니다. 2021년 10월 어느 날 나에게 시간을 내어준 친구들의 마음이 진심이듯 책을 읽고 미소님들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 낭독하는 것도 진심입니다. 오늘도 림태주 작가가 전하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어렵지는 않다. 나는 화학자도 천체 물리학자도 아니기에 일상의 언어로 나긋나긋 자분자분 쓰려고 마음을 기울였다.
물론 내 말이 정답은 아니다. 산다는 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언어로 삶을 정의하는 일이라서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정의를 내렸을 따름이다. 황당하다고 힐난하거나 틀리다고 단정하지 말고 독특하고 색다르다고 받아들여 준다면 기쁘고 안심되고 보람있겠다. 줄긋기는 인간의 오랜 습벽이다. 별들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줄을 그어 별자리를 만들고 그에 어울리는 신화를 지어낸다. 그뿐인가? 이 개념과 저 개념의 줄을 그어 없던 학문을 만들어내고 진보를 거듭한다. 전 지구인을 랜선으로 연결해 새로운 국경,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낸다. 인생이란 어떤 사람에게 선을 잇고 어떤 언어로 줄을 그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세상의 많은 말들 중에서 내가 밑줄을 그은 말들이 나의 언어가 된다. 이 책 안에 쓸모있는 문장들이 있어서 단 몇 줄이라도 그대의 것이 된다면 나는 매물꽃처럼 환히 흐드러지겠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